소금물 가글 후에 물로 헹구시나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순간 입안 세균이 3배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39년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건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소금물 가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실제 효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소금 한 스푼을 물에 풀어서 가글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시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세균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71세 최정순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알려준 대로만 했는데 하루 만에 30년간 아침마다 나던 가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의 입냄새가 사라졌다고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셨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만 바꿨더니 하루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을 한 후 하는 그 마지막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일 안에 감기와 입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을 한 후 물로 헹구신 적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소금물 가글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최정순 할머니도 이런 실수들을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30년 동안 매일 소금물 가글을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실수들만 하나씩 고쳐나가니까 하루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39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이런 실수가 총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도 특히 1위는 정말 심각해요. 99%의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을 마지막에 하는 그 행동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5위는 바로 소금 농도를 대충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소금을 한 숟가락, 2숟가락 아니면 그냥 짠맛이 날 때까지 넣으시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금 농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세요. 의료진들도 환자분들께 소금물로 가글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지 구체적인 농도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64세 김미영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효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이 짭짤할 정도로 넣고 했는데 오히려 목이 더 아파졌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에 좋은 세포까지 망가뜨린다는 걸 말이에요. 반대로 소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짠 음식을 못 먹어서 소금을 조금만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소금이 너무 적으면 세균을 죽일 힘이 없어져요. 그럼 정확한 농도는 얼마일까요? 물 200ml의 소금 2g입니다. 2g이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예요.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 왜 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농도에서는 나쁜 세균은 죽이고 좋은 세포는 보호해줘요. 김미영 할머니도 이 비율로 바꾸신 후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수가 4가지나 더 있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 때문에 20년, 30년간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실수를 말씀드릴 거예요. 실수는 바로 물 온도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물을 만들 때 어떤 물을 사용하시나요? 찬물, 뜨거운 물 아니면 미지근한 물. 대부분 그냥 수돗물에 소금 넣고 바로 가글 하시죠. 이게 바로 2번째 함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찬물이 시원해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원한 수돗물을 받아서 소금을 넣고 가글을 했는데 목이 더 따가워졌어요. 반대로 광주에 사시는 72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뜨거운 물이 세균을 더 잘 죽일 것 같아서 끓인 물로 가글을 했어요. 그런데 입안이 헐었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찬물로 가글을 하면 혈관이 수축돼서 소금 성분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해요. 마치 문이 꽉 닫힌 것처럼 말이에요. 뜨거운 물로 가글을 하면 입안과 목의 점막이 상처를 입어요. 오히려 세균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체온과 비슷한 37도가 가장 좋아요. 왜 이 온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금 성분이 목 안 깊숙이 스며들어서 세균을 확실히 잡아줘요. 이순자 할머니도 미지근한 물로 바꾸신 후 이제야 목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말씀하셨거든요. 정만수 할아버지도 뜨거운 물 때문에 입안이 아팠는데 미지근한 물로 하니까 전혀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3위, 2위, 1위에 비하면 아직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완벽하게 해도 이렇게 실수를 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3위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각을 하는 시간과 방법에 관한 건데 이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3위는 바로 각을 하는 시간과 방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얼마나 오래 각을 하시나요? 5초, 10초? 아니면 그냥 빨리 뱉어내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각을 하시나요? 입안에서만 우글우글 아니면 목 뒤까지 깊게?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빨리 뱉는 게 좋을 줄 알았어요. 소금물이 짜니까 3초 정도만 우글우글하고 바로 뱉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울산에 사시는 68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오래 할수록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분 넘게 입에 물고 있었는데 입안이 쓰라렸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너무 짧게 하면 소금이 세균을 죽일 시간이 없어요. 마치 약을 바르자마자 닦아내는 것과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 입안에 좋은 세포까지 상처를 입어요. 소금이 강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중요해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바로 15초에서 20초입니다. 그리고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해요. 첫 번째, 입안에서 10초간 좌우로 우그르세요. 이때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들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 뒤쪽에서 10초간 각도를 하세요. 이때는 목감기 세균들을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까요? 입안 세균과 목 세균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따로 공격해야 더 효과적이에요. 김영희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바꾸신 후 이제야 진짜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도 일부씩 하느라 힘들었는데 20초만 해도 훨씬 시원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도, 온도, 시간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도 실수를 하면 오히려 세균이 더 늘어나요. 댓글로 여러분은 소금물 가글을 보통 몇 초 정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짧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2위는 각도를 하는 타이밍에 관한 건데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3배는 달라집니다. 이제 2위를 말씀드릴 거예요. 2위는 바로 가글 하는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금물 가글을 하시나요? 목이 아플 때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식사 직후에 대부분 아무 때나 하시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함정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세 최덕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 먹고 나서 바로 가글을 했어요. 입안을 깨끗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어요. 또 다른 환자인 제주도에 사시는 65세 한만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목이 아플 때만 했어요. 그런데 이미 목이 많이 아픈 상태라서 가글을 해도 잘 안 나아지더라고요. 둘 다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식사 직후에 가글을 하면 위산이 올라와서 속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와 소금물이 섞여서 오히려 세균이 늘어날 수 있어요. 목이 이미 아픈 상태에서만 하면 너무 늦어요.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나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골든타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잠자는 동안 입안에서 세균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때 소금물 가글로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골든타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세균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밤새 입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2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최덕순 할머니도 식사 후 가글을 중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꾸신 후 속이 편하고 목도 훨씬 시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만철 할아버지도 아프기 전에 미리 하니까 감기가 거의 안 걸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1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99%의 사람들이 하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이 실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농도, 온도, 시간, 타이밍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도 이 하나만 잘못하면 세균이 오히려 3배로 늘어나요. 더 무서운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1위입니다. 이는 바로 소금물 가글 후에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소금물로 가글하고 나서 짠맛이 남으니까 하면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시죠. 이게 바로 모든 노력을 망치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물로 가글한 후에는 입안과 목에 얇은 소금 보호막이 생겨요. 이 보호막이 30분 동안 세균들을 계속 죽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헹구는 순간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요. 마치 방패를 버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물로 헹군 직후 입안이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균들이 더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5세 조영숙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30년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했어요. 그런데 늘 마지막에 물로 헹구거든요. 짠맛이 싫어서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물로 헹구지 않았더니 단 이틀 만에 입냄새가 확 줄어들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철로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물로 안 헹구니까 처음에는 짠맛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고 목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20년 만성 목감기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그럼 가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짠맛이 신경 쓰이시겠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리고 그 10분이 세균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골든 타임이에요. 특히 가을 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소금 보험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왜 99%의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 효과를 못 보는지 말이에요. 농도, 온도, 시간, 타이밍을 모두 완벽하게 해도 마지막에 물로 헹구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진짜 소금물 가글의 비밀을 아는 1%가 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물 200ml에 소금 1g, 그러니까 티스푼 1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창원에 사시는 74세 박정자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소금을 쓰면 혈압이 오를까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서 하시라고 했더니 혈압도 안정적이고 목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입안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잇몸에 상처가 있을 때 소금물을 쓰면 많이 아파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소금물 가글을 중단하세요. 보통 3, 4일 정도 쉬면 상처가 아물거든요.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울산에 사시는 67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잇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소금물 가글을 했다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시니까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고 시원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목에 심한 염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목이 너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오면 병원에 먼저 가세요. 소금물 가글은 예방과 가벼운 증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심한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주의사항, 첫 번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며칠은 짠맛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물로 헹구지 않으니까 더 그럴 거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참고하시면 완전히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효과를 보실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영미 할머니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짠맛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이 맛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입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번째 주의사항,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요. 더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상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 2번만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이런 주의사항들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면 3일 후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소금물 가글 후 물로 헹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놀라셨죠? 39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100ml에 소금 2g, 티스푼 반 스푼의 황금 비율을 지키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37도 정도로 맞추세요. 셋째, 입안에서 10초, 목 뒤에서 10초, 총 20초간 2단계로 나누어 가글 하세요.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한 번, 하루 2번의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째, 가글 후 절대 물로 헹구지 말고 30분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99%와 1%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최정순 할머니처럼 하루 만에 30년 가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조영숙 할머니처럼 이틀 만에 입냄새가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도 없어지고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위축되는 일도 없어져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자신감 있게 웃으시고 편안하게 대화하세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저는 39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약회사의 이익보다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3일 만에 입냄새가 사라졌어요. 이런 댓글을 받는 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목감기나 입냄새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질 거예요. 감사합니다.